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문법은 분사입니다. 자, 여러분, 분사는 뭐가 분사야? 얘들아? 자, 그쵸.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을 한번 써볼게. 동사 원형에다가 무엇을 붙이는 거죠? 그치, ing나 ed를 붙여가지고 이게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사인 거죠? 그러면은 형용사 역할은 어떤 거야? 형용사 역할이라면은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일까? 그쵸? 형용사의 역할은 바로 명사 수식이에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ing를 붙을 때, ed를 붙을 때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ing가 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그쵸, 이런 것을 바로 현재 분사라고 하죠. 이름이 있어. 약간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그치, 선생님이 안 좋아하는 좀 만들어진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문법책에 이런 명칭들이 나오니까는요,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ing가 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장 안에서 이 보면은 능동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진행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ed가 붙은 거는 수동의 역할을 하고 완료의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가 있어. burning house. 엄마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집이 불에 타고 있는 집? 이렇게 되겠지? 지금 불에 타고 있어. 이거는 일어나는 일이겠지. 그쵸? 그래서 요 관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a burnt house. 똑같은 burned인데 요게 앞에 어떤 거는 ing가 오고 어떤 거는 pp가 오는 거야. 그러면 burnt house는 어떻게 되겠어? 이미 타버렸겠지. 이미 타버렸어. 이런 거는 수동이 될 수도 있고 완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딱 떨어지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요런 분사 같은 것들, ing나 ed가 붙은 분사들은요, 명사 앞에서 요거 하나 단독적으로 쓰인다면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줘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선생님이 많이 들어볼게. running dog. 무슨 뜻이야? 달리고 있는 강아지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sleeping baby. 자, 어떻게 아기가 뭐 하고 있어요? 그쵸. 요거는 자고 있겠죠.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fallen leaves. 이거는 무슨 뜻이야? 잎은 잎인데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 떨어진 잎들. 이렇게 앞쪽에서 꾸며줍니다. 자,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우들이 있어. 요게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겠죠? 요 부분이. 여기 분사가 시험에 들어가서 선생님 오늘 이번 시험 어려울 거야. 얘기하면은 요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명사 다음에 ing나 ed가 뒤에서 꾸며져요. 뒤에서 꾸며주는 거는 왜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아까 여기 ing나 ed가 뭐라고 그랬어? 동사 원형에다가 이렇게 ing나 ed가 붙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네는 동사로서의 성질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단순하게 요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 목적어들이나 꾸며주는 말들이 뒤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길어져. 길어지기 때문에 요게 뒤에서 수식해주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길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수식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는 해석의 의미 관계를 좀 봐가면서 ing가 올지 ed가 올지를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거야.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the boy standing next to me. We is my classmate. 우리 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 문구를 보고 해석이 일단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꾸며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되고 요게 원 문장이겠죠. The boy is my classmate가 그 다음에 요게 ing가 들어갈지 ed가 들어갈지를 물어보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뭐야? 주어와 요가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동이면은 ing를 붙이는 거고 수동이면은 ed가 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다가 혹시 who is 같은 게 생략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생략됐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이었다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사라지면은 분사가 되는 거야. 왜? 꾸며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문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리가 이름을 붙여놔서 다 하나지만 이름을 붙여놔서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면서 필기하고 있나요? 자, 필기하시 짜잔! 시험 문제가 나타났죠? 선생님이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은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는 문맥을 파악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너네들이 ing를 써야 될지, ed를 써야 될지, 능동을 써야 될지, 수동을 써야 될지를 알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서부터 해볼게요. 우리 문제를 읽어볼까? 밑줄 친 A2를 어법에 맞게 고친 것은 어법에 맞게 붙여봅시다. A ship carrying a horse into a small island sank during a terrible storm. 자, 의미 파악을 먼저 해야지 되겠죠? 주어 동사를 묶어 찾아봅니다. 그쵸?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 요게 sink라는 것이 바로 sink, 가라앉다, sank, sunk의 PP형임을, 이거 과거 PP가 아니라 과거형임을 알아야지 되겠죠? 이게 가라앉다라는 동사야. 어때? 중3 분사 문제만 해도 고등학생 티가 확 나죠? 그쵸? 이게 바로 중3 수험 시험입니다. 그래서 중3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줘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작은 섬으로 말을 운반하던 배가 가라앉았다라고 해석이 되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운반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지 돼? 그쵸? 스펠링 carrying이라고 써야지 되겠죠. 맞나요? car 선생님 스펠링 헷갈리려고 그래. 얘들아, 스펠링은 너네들이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carrying이라고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Do you know the man? 얘들아, 읽어봐. 이거 진짜 별표 해야지 돼. 별표.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온다는 학교는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왜? 사람은 일반적으로 뒤에 능동이 붙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해석을 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그 사람을 아니? 어떤 사람? 병원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 그치? 실려갔겠지, 의미상. 그쵸? 왜? 실려가지 않았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take는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라는 말이 돼야지 되는데 이 남자가 누구를 데려갔는지가 없잖아. 목적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파악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있어? 여기에서 이 사람은 지금 말 그대로 데려간 사람도 없지만 실려간 게 말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야지 돼? 여기가 taken이 돼야지 되죠. 우리가 take의 용법, tak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 주어가 필요한지,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이 동사는 과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지 안 필요한 동사인지는 되게 기본이에요. 선생님은 그게 되게 동사의 셈이 영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사의 쓰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며 그래야지만 이게 능동으로 쓰였는지 수동으로 쓰였는지 어떤 의미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문법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두 개 다 맞아야지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별표 해주고요. 그 다음 문제 갈게요. There are three boxes. 이런 거는 쉽죠? 테이블 위에 어떻게 됐겠어? 남겨졌겠죠? 박스들은요. 그쵸? 그 다음에 I have find my bag. 그쵸? 내 백이 훔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stolen. 훔쳐졌겠죠. 도난을 당했겠죠? 그다음 people.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별표 할까? 보통 인바이트 하면은요, 사람이 사람을 인바이트 하지요. 하지만 인바이트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 거야? invite A to B.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수업 들은 사람들은 기억할 거야. 모든 동사들은 아니죠.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 그치. 80에서 85%의 동사들은 몇 형식으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3형식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invite는 초대하다. 근데 주어가 목적어를 초대하다야. 그래서 invite A to B는 A를 B에 초대하다야. invite는 문장 안에서 이런 쓰임으로 쓰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목적어가 없네? 그치?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파티에 초대를 받은이겠죠? 의미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파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뭐야? 수트죠? 정장을 입어야만 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평소에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요, 이거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중학 공부는 뭐를 위해서 한다? 고등을 위해서 한다. 자, 다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 분사라고 하거나 문법 책에 따라서 감정 형용사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감정을 나타내주는 동사 뒤에 ing나 ed가 붙어가지고 다른 경우에다가 쓰이는 거예요. 조금 원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ing는 능동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무엇인가 발산을 해주는 느낌이야.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그쵸? 그 다음에 ed가 붙으면은요,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좀 수동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 여기에 the presentation이 어떻게 됐어? 좀 섞어서 해볼까? was 얘는 어떻게 하겠어? boring이야, boring으로 한번 해볼까? boring이야, bored야. 그쵸? 프레데이션 자체는 boring이 했겠죠. 지루한 거야, 얘가. 그쵸? 그래서 듣는 사람들, the audience가 어떻게 됐어? disappointed라고 해볼까, 한번? 자, 실망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받았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물이 이런 감정을 이렇게 해서 발산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ing를 사물이라고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ed는 사람. 사람이 이런 감정을 보통 받아들이는 거죠. 받는 거겠죠. 그래서 ed는 사람하고 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은요. 조금 이런 것들을 깨주는 해석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더 보스 우리의 보스가 완전 얘가 왠지 얘는 boring해. 이 사람 자체가 참 보링한 사람이야. 보스가 이런 것을 내뿜어주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스는 보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ing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우선이다? 의미를 파악하고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먼저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을 해주면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자체 교재에 딸린 문법 문제들 풀어보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